저희처럼 전문적으로 농원을 뭐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 스스로 그냥 마당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늦었어. 내가 시기를 뭔가 놓친 것 같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늦었어. 그럼 지금 잘라도 될까? 아니면 다음에 잘라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뭐 늦어도 언제까지 늦어도 7월 말까지 잘라줘야 되고 네. 그래도 또 늦었다 그러면 한 8월 한 5일까지는 무조건 잘라줘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나무시장의 양세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댓글에 대한 그런 답변을 또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소나무 전지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혹은 지금 늦었는데 언제가 늦은 거고 언제가 빠른 거냐, 좀 이러한 소나무 전지 시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소나무 전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데 각 전지마다 해야 하는 시기와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들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 효과적으로 소나무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지의 종류 그리고 그 시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나무 전지에는 크게 종류가 저희 세 가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철사고리 아니면 뭐 로프로 당기고 그 전체적으로 소나무의 아예 수형을 물리적인 힘으로 잡는 곡전지가 있죠. 그리고 개밥전지, 새순을 자르는 새순전지가 있는데 그 새순전지가 있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속기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사실 저희는 오늘 물리적인 힘으로 곡을 잡는 전지는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뭐 365일 시기적으로 뭐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뭐 나중에, 그거는 기술이나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사실 시기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불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제 개밥전지, 새순전지와 속기전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 또 저희는 이 새순전지죠, 이 개밥전지로 저희는 곡전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상순전지, 개밥으로 곡전지를 하는 농원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싶긴 한데 저희가 그 노하우를 오픈했기 때문에 이 개밥으로 곡전지를 하는 거랑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개밥전지, 그냥 개밥을 자르고 그 다음에 빵을 키우는 를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기전지, 커다랗게 틀을 3개로 잡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상순 곡전지, 저희가 지금까지 영상에 계속 올렸었죠. 이 계속 새로 난 이 새순만으로 소나무의 수형을 결정하고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그 개밥전지, 상순 곡전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대표님 혹시 이거는 뭐 적절한 시기와 혹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상승 곡전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밥을 뭐 자를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5월 말부터 해서 7월 말까지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그 사이에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베스트는 7월 말에 하는 게 좋지. 그 이유는 네. 먼저 이제 우리가 개밥 자를 때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개밥 자르면서 같이 잘랐잖아, 5월 말에. 그쵸, 좀 컨텐츠를 일찍 찍기 위해서 좀 일찍 찍기 앞당겨서 위해서. 근데 이제 전에는 농원 관리할 때 상순 개밥 잘라가지고 개밥 자르고 곡을 넣는 그 부분은 상순이 굳은 상태에서 해야 나무를 밑으로 당겨도 나무 오죽이 위로 쓴다든가 이제 꼬인다든가 하는 그런 증상들이 없기 때문에 상순이 이제 다 자라고 솔잎이 어느 정도 이제 굳었을 때 그때 하면은 그런 이제 2번 일을 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순이 어느 정도 굳었기 때문에 얘가 변형되는 일이 리스크가 적다 이거네요. 그지. 그래서 이제 전에 농원 관리할 때는 상수는 개밥은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제 자를 때는 뭐 한 번 자를 때도 있고 2번 자를 때도 있겠지만 상수는 원래 베스트는 7월 말 상순이 완전 굳은 상태에서 잘라주면 된다. 이게 시기와 이유가 그렇다. 그지. 근데 이제 뭐 하기 나름이지 뭐 5월 말에 한번 자르고 또 이제 2차적으로 2차 성장기 때 개밥이 또 올라왔는데 새순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또 잘라도 되긴 돼.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내가 농원 관리할 때 하던 방법은 해보니까 7월 말에 제일 적기더라는 거야. 7월 말에 한 번 해주는 게 상순전지는. 그지. 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가장 일반인분들이 알고 있는 개밥전지, 새순전지. 그냥 정말 조형목, 공사목, 혹은 그 이제 특수목에서도 이하 가지들, 밑에 있는 가지들 그냥 빵을 채우기 위한 개밥전지에 대해서 그 시기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개밥전지를 1년에 2번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하는 경우랑 2번 하는 경우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 한 번 하는 경우의 시기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 번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무가 가정집에 있는 나무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리를 최소화하는 그런 나무들, 그런 나무들은 이제 6월 말에서 7월 초순 그 사이에 한 번 잘라. 6월 말에서 7월 초.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 한 번 자르는 게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자르면 또 7월 달에 또 잘라야 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정집에 있는 그런 나무들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1년에 그냥 한 번 관리하는 사람들 거의 태반이야.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조경 쪽에도 거의 소나무들 그렇게 관리해왔지, 지금같이 이제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1년에 이제 2번도 자를 수 있는 텀이 길어진 상황이네.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안 됐었지.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계속 이제 적은 관리비로 효과를 보려면은 1년에 한 번 하려면은 정확하게 6월 말에서 7월 초순까지 하면은 된다. 한 번은. 그러니까 5월 초에 잘라도 상관없지만 5월 초에 자르면 이 새순이 너무 길어져서 겨울 안 잘라주면 이제 겨울 날 때 모양이 안 이쁘니까 보기 싫지. 딱 보기 좋은 개밥 그 새순의 크기를 보려면 6월 말에서 7월 초에 잘라줘야 이제 겨울에 6월 이제 말까지 쫙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또 다 같이 올라오니까 보기가 네. 괜찮고, 또 또 이제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한번 딱 잘라주면 7월 말 8월 초까지 또 새순이 촉이 트잖아. 네, 딱 이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이쁜 거를 가정집에서 겨울까지 보는 거야. 그럼 이제 또 내년 봄에 또 이제 새순이 또 올라와서 또 이제 그때 같은 사이클 이제 그 식으로 또 관리를 하면 이제 가정집에서 나무를 관상 가치가 좋은 모양을 계속 볼 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네요. 지금까지 해왔던 기존에 전통적인 이제 방법. 지금까지 다 그래 왔고 그게 가장 이제 좋았었지. 날씨가 이렇게 바뀌기 전까지는. 자, 그럼 이제 또 저희가 컨텐츠에 올렸던 이제 전통적인 방법을 넘어서서 1년에 2번 하는 개밥전지. 이 이유와 좀 그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1년에 이제 개밥 전지를 2번 한다. 그게 이제 실은 이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지구 온난화로 해갖고 우리나라 뭐 사만사원이 깨져버리고 날씨가 이제 아열대로 바뀌다 보니까 먼저도 이제 얘기한 것 같이 봄, 가을이 이제 여름이 길어져 버리잖아요. 그쵸. 봄, 가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높은 온도에서 소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이제 2번도 가능하더라는 거지. 해보니까 진짜로 가능하더라고.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농 관리하다 보면 적은 관리비를 통해서 최대 효과를 보려고 좀 강제 비슷하게 이제 할 때가 있잖아. 네네. 근데 이제 실은 강제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가지에 이제 이 빵 라인이 별로 안 이뻐. 전체적인 쉐입이 이제. 밀도가 이제 조밀한 게 아니고 서멀서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봄에 개밥 나온 거를 한번 잘라봤지. 그랬더니 7월달에 또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그 정도 잘랐더니 겨울에 갈색으로 새순이 나와가지고 겨울을 날고 그게 봄에 뭐 냉해도 없이 잘 또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강전한 나무 빨리 밥을 채우고 작품성을 만들 수 있는 이 방법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5월 달에 한번 해봤지. 해보고 또 7월 달에 또 올라오고 또 잘라보니까 가을에 그대로 계속 이쁜 형태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이제 2번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진짜 좋은 나무들 속기 전지 하고 이놈을 빨리 빵을 채워서 이쁜 나무 만들고 싶어 하니까 2번 자르니까 그 빵이 더 빨리 차더라고요. 더 빨리 차는. 대신에 이제 손을 한 번 더 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는 조금 들더라고요. 인건비는 좀 더 들어가지. 그럼 시기는? 그래서 시기는 5월 말에 우리가 이제 한 번 자를 때는 6월 말에서 7월 초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2번 자를 때는 5월 말에
무조건. 이제 갈색이었던 소나무 촛대 있잖아. 새순. 네. 거기에서 이제 새싹이 나서 전에 이제 처음에 5월 말에 우리가 그 개밥 동영상을 찍을 때 얘기한 것 같이 새순 솔잎파리가 한 5mm에서 한 1cm 정도 자라. 그때 되면 네. 뭐 그때가 적기거든. 그때 딱 잘라주면 이게 이제 또 7월달 되면 또 싹 올라와. 저번에 이제 우리가 2차 자르는 거 올렸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이.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가장 베스트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하다가 아니라 딱 두 번을 자르시려면 딱 5월 말에 한번 자르고 또 자란 거를 7월 초에는 잘라줘야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거네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 한 번 자르는 새순 전지던 두 번 자르는 새순 전지던 진짜 늦어도 이때까지는 잘라야 된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구독자분들이 이제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농원을 뭐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 스스로 그냥 마당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늦었어. 내가 시기를 뭔가 놓친 것 같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늦었어. 그럼 지금 잘라도 될까? 아니면 다음에 잘라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뭐 늦어도 언제까지 잘라야 늦어도 7월 말까지 잘라줘야 되고 네. 그래도 또 늦었다 그러면 한 8월 한 5일까지는 무조건 잘라줘야 한다. 그 이유는 네. 지금은 이제 아열대로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9월 말까지 거의 10월 초까지 날씨가 좋아. 네. 응? 그러다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새순을 자르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다시 촉이 터. 네. 이파리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촉이 튼 놈이 좀 자라면서 이제 우리가 쫑때라가지 상순 네. 그 갈색으로 이제 고동이 올라와. 네. 그게 이제 내년 봄에 거기서 다시 이제 또 새싹이 나가지고 또 개밥을 자르잖아요. 네. 새순을. 근데 이제 그 시기까지 잘라줘야 9월, 9월 중순, 9월 말, 그때까지 이제 새순 나와서 갈색으로 이제 그 고동이 올라와가지고 걔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좀 조직이 단단해져야 겨울을 날 수가 있어. 겨울에 이제 동해를 안 밀면 되죠. 눈이 오고 영하권으로 떨어져가지고 작년에 이제 뭐 백일홍이 이상기온으로 이제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도 솔직히 백일홍 피해를 봤는데 이제 그 날씨는 누가 장담을 못 하잖아. 그렇죠. 요즘 워낙 뭐 날씨가 막 변덕하고. 며칠 동안 눈 와버리고. 네. 그러다 보면 그 영하권에서 이 나무 상순 촛대가 견뎌야 되는데 너무 늦게 자르면 새순이 촉은 트지만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냉해를 입으면 봄에 이제 새순이 올라올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손가락 끝에 이게 새순이라면 이 끝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옆에서 삐져나와. 아,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가길 바래서 저희가 상순을 그렇게 남겨놨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얘는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냉해로 옆으로 죽어버리고 이렇게 옆에서 삐져가지고. 이제 옆에서 촉이 터가지고 네. 싹이 나오는 그런 경우. 아... 그러면 이제 가서 농원에 있는 다른 농원들 얘기해 보면 이제 개밥 자르는 시즌이 좀 늦은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실은 수영하고는 큰 그런 작품의 차이는 없어. 아, 그래요?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말하는 건 중간 몸통 부분에 있는 몸 부분에 있는 그 새순을 말하는 거니까 상순은 이제 무조건 그 적기에 잘라야 되고. 그 상수는 아무리 늦더라도 그렇지. 내가 지금 9월달이야. 아, 근데 진짜 이걸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 근데 상수는 수영을 위해서 늦더라도 9월이든 10월이든 잘라야 된다는 거네. 잘라야 돼. 왜 그러냐면 자, 올해 예를 들어서 내가 못 잘랐어. 못 잘랐는데 그 올해 못 잘랐던 그 가지들이 클 거 아니야. 그렇죠. 또 그 순들이 단단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조직이 단단해져서 내년 봄에 그 우죽의 끝처리에서 다시 이제 촉이 터가지고 가지가 뭐 4개, 5개씩 나와. 네. 종자에 따라서 막 7, 8개 나오는 종류도 있지만 그 끝처리에서 촉이 터가고 나오기 때문에 올해 안 자른 그 가지는 2년생 가지가 돼버려. 아, 그러면 1년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1년, 2년 이렇게 가버리니까. 건너뛰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우죽이 쉽게 말해서 목질화가 돼버려. 네. 나무로 바뀌어버린다고. 가지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때 자르면 거기에서는 안 나. 나도 가을에 나.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네네. 새순이 밀고 나오는 확률이 드물고 이제 그러지 못한 열려있는 상순 네. 아니면 열려있는 가지 끝순에서 다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돼? 수영이 흐트러져 버린 거야. 작품성이 배려버리는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늦게라도 잘라주고 네. 끝트리가 좀 냉이가 있더라도 네. 다음에 그 라인을 잡는 게 훨씬 나무가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늦더라도 1년에 한 번에 해줘. 잘라줘야 한다. 그니까 얘가 1년생 부들부들한 새순이면 자르자마자 이 자른 데에서 이제 이렇게 새순이 막 나오는데 얘가 2년생이라서 두꺼워졌어. 그럼 이때 얘를 자르면 1년생처럼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얘가 나와도 이제 가을에 나오고 나와도 늦게 나오고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그러면 많지. 저희가 계속 전지할 때 말했던 이 리듬이 안 맞겠네요. 음. 각 가지에서 나오는 이 리듬이 중요한 이 리듬이 안 맞겠네요. 그렇지. 진짜 중요하네 어떻게 보면 특수목에서. 자, 속기전제는 365일 가능한데 우리 농원이나 다른 농원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가을에 하지. 가을에 10월에서 11월 달에. 그러니까 365일 가능은 하지만 베스트 가장 적기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면 휴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네. 눈이 쌓이면 그 눈 무게 때문에 가지 라인이 처진다든가 상순이 부러진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불상사들이 생겨.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눈이 좀 빠지라고, 눈이 쌓였을 때 어느 정도 좀 밑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얘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싹 벌려주는 거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통풍. 바람이 잘 불에 벌레도 덜 타고 나무도 네. 깔끔하거든. 네. 그리고 이제 사금도 덜 들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일조량. 햇빛이 잘 들어가라고.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이제 겨울에는 우리가 이제 동지 기준 같은 경우 하루에 뭐 8시간이 한 6시간 정도 그 정도 이제 이상 햇빛이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태양 위치가 여름에 높았다가 겨울에 낮아지기 그쵸.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일조량 그런 부분들이 뒷가지까지라도 안으로 하고 깊게 들어오라고. 그래 아무래도 이제 소나무는 성구식생이고 양수니까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 수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 하는 거야. 그 속기전지 어떻게 보면 진짜 품질 관리네요. 음. 정말 좀 디테일일 수 있는데 이 나무가 수영도 중요하지만 그 수영을 잡아놓은 걸 또 유지하고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속기전지네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미처 못했다. 그러면 이제 봄에 개밥 자르기 전에 네. 새순 올라오기 전에 그때 이제 마저 나무를 치는 경우가 많지. 그럼 가을이 베스트. 음. 그리고 차선책은 봄. 개밥전지 하기 전에. 그러지. 그리고 이제 하나의 꿀팁 알려주자면 뭐냐면 네. 이 속기전지랑 개밥전지랑 한 번에 하면 관리비가 한 3분의 1 줄어. 시기가 그러면 언제로 개밥 자르는 시기에 같이 해버리는 거야. 속기전지를? 어차피 365일 가능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무 일로 노임 일당벌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가을에 해야 되고 봄에 한다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 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농원 관리하는 사람들 내가 이제 누가 농원 와서 일을 해달라고 하면 이제 바빴을 때도 그러지만 거의 이제 농원주한테 차라리 개밥 자를 때 같이 하라 그래. 관리비 그러면 왜냐면 벌써 개밥 자르고 속기전지 따로따로 할 그거를 개밥 자르면서 속기전지 해버리면 그만큼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베스트는 가을이긴 한데 음. 이 베스트를 지키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개인 집에서는 뭐 가을에 속기전지하고 또 뭐 5월에서 7월달에 개밥전지하고 상순전지 하는 게 베스트지만 대규모로 농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를 합쳐도 뭐 베스트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잘못된 선택은 아니다. 그렇지. 가장 어떻게 보면 농원 관리에서 효율적인 거지. 조금 베스트를 포기하고 효율적으로. 그렇지. 근데 또 그때 속기전지를 해도 뭐가 뭐 없은 게 겨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나 보네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때 개밥 자르면서 이제 새순 자르면서 가지를 빼면 새순 있는 가지들이 또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통밥이라고 하지. 네. 노하우지 노하우. 아, 이 정도 가지 남기고 이렇게 하면 가을에 이만큼 차더라. 그러면 이제 가을에 가지 뺄 놈 있잖아. 빠질 놈. 네. 그 수준까지 미리 빼고 자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좀 더 빼야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가을에 속기전지한 베스트만큼 맞추려면 이때 조금은 더 빼야 찼을 때 눈이 이제 내려도 빠질 수 있을 정도로까지. 지금 내가 말한 거는 관리비를 좀 줄이는 방법인 거고 베스트는 아니다. 작품성으로는 베스트 아닌 거지 솔직히. 조금 위험하긴 한데 이제 관리비가 관리비가 너무 많이 좀 되니까. 두 번 할까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좀 네네네. 덜 들어가지만 아무래도 나무에 이제 이런 예술적 가치 그런 거는 좀 떨어지지 솔직히. 가을에 해야. 저희 구독자분들은 가을에 하세요. 가을에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지의 종류 또 전지를 해야 되는 시기와 그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컨텐츠를 결국에는 뭐 특별한 거 할 게 없고 구독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거, 궁금해하시는 걸 찍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댓글에 답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 또 혹은 새로 이제 질문을 주시는 댓글들을 기반으로 이제 한번 컨텐츠를 앞으로 만들어 가볼 테니까,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노하우 또 주셔서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 보면 저희 오늘도 나무시장의 양태와 제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